자, 교재는 478페이지. 자,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이 구성요건을 조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조문이 다를 때 어떻게 될까? 자, 원칙과 예외를 나눠봤는데, 일단은요, 여기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 밑에 보시면, 기수에서 미수로, 상습절도에서 절도로, 수레의 부정처사죄에서 뇌물수수죄로, 이 모든 것이 다 조문이 달라요. 조문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문이 다를 때는 뭐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를 조심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먼저 1번 볼게요. 명예훼손죄에서 모욕죄로 바뀔 때 일단 조문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해요. 특수강도죄에서 특수공갈죄로, 또 조문이 다르죠? 강도와 공갈은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중한죄를 인정할 때, 그쵸?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죠.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저기 어디에요? 4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70페이지. 거기 판례를 가보시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쵸? 그것을 가지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따졌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중한죄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즉 기수에서 미수에서 기수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형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줄 염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사실적시, 그 다음에 허위사실적시. 이 허위사실적시가 형이 더 높아요.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307조 1항, 307조 2항, 그쵸? 형법에서. 그래서 이 사실적시보다는 허위사실적시가 형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일단 3번 건너뛰고, 자, 고의과실. 조문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 미수를 예비음모로 또는 예비음모를 미수로. 화살표가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그쵸? 이런 것들 전부 다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물보관죄, 업무상 과실 작물보관죄, 업무상 과실이죠. 작물보관죄는 아무 말 없기 때문에 고의범이잖아요. 그렇죠? 고의범에서 과실범으로 바뀔 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그 다음 미수에서 예비음모로 바뀔 때, 반대로 예비음모에서 미수로 바뀔 때 역시 이것도 별개의 구성요건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출제 잘 돼요. 4번, 5번 출제 잘 돼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2번도 출제가 잘 되고 그래요. 1번도 당연히 출제가 잘 되고요. 다 잘 됩니다. 이쪽에서 3번이 무지 중요하다. 어쩌면 공소장 변경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제가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밑에 거 가볼까요? 자, 축소 사실을 인정할 때는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그다지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하고요. 요 1번하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요 2번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중한죄를 인정했을 때는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줄 염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만 축소 사실 인정할 때는 그 정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수를 미수로 바뀐다는 즉, 그쵸? 그 다음 이 강간치상죄에서 이 치상을 빼는 거예요. 치상을 빼게 되면 축소사실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쵸? 강간치상을 강간죄로 바꾼다든지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바꾼다든지 형이 감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치사는 기수잖아요. 미수는 그쵸? 역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소사실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허위사실적시를 사실적시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 상습절도에서 상습을 빼고 단순절도만 인정했다든지, 중실화에서 중자를 빼서 단순실화로 인정했다든지, 뇌물수수를 뇌물약속으로 바꿨다든지, 수수가 더 형이 높아요. 약속보다는요. 그 다음 특수강도 강간미수죄에서 여기서 특수강도 강간이죠. 이때 강간을 뺍니다. 강간을 빼서 특수강도죄만 인정한다든지, 강도 강간에서 강간으로 인정했다든지, 강도상해죄를 나누어서 쪼개서 주거침입죄 플러스 상해죄를 인정했다든지, 그랬을 때 힘이 좀 약해져요.
강도상해죄에서 절도죄와 상해죄 경합범을 인정했다든지 수뢰의 부정처사죄를 단순 뇌물수수죄로 인정했다든지 형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고요. 자, 근데 자, 요것과랑 비교할 것이 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 3번입니다. 3번. 3번 어떻게 되어 있죠? 축소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죄질 자체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때는 뭐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폭행치사로, 당연히 살인이 형이 높죠. 형이 높아서 형이 감경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살인죄하고 폭행치사는 죄질 자체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강간치상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업무상 과실을 단순과실치사로 이렇게 뭐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데 여기 밑에 1번 같은 경우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두 번째도 이거 잘 나와요. 법적 평가만 달리할 때도 역시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서 옷이 출제가 잘 되는데 횡령과 배임을, 쌍방향입니다. 횡령을 배임으로 바꾼다든지 배임을 횡령으로 바꾼다든지 둘 다 우리 형법 시간에 배신설로 배우죠. 배신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평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쪽에서 바뀌지는 것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고, 작물 취득죄하고 작물 보관죄도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 체크하시고, 죄수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할 때에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괄일죄를 실체경합으로, 쌍방향이죠. 실체경합을 포괄일죄로, 이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역시 실체경합을 상경으로, 상경을 실체경합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자, 밑에 4번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정범과 공범과의 이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지만 끊고. 자, 그 다음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4번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돼요. 단독정범과 공범을 판례가 나와 있는데 반드시 뭐다?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봅니다. 자,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하는 범죄들 볼게요. 일단 특수절도하고 작물운반죄는 조문이 다르죠. 조문이 다르니까 변경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하고 모욕죄 조문 다르죠. 특수강도, 특수공갈 조문 다르고요. 강도상해, 공갈, 그렇죠? 교사죄라 할지라도 강도상해와 공갈교사는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해요. 증례물 전달죄와 수뢰죄 조문 다르죠. 공직방하고 다른 폭력 조문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하고 그 다음에 미신고 조문 다르죠. 5항하고 4항, 1항이랑 조문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강제적 피면탈 권리행사방해 조문 다르고요. 권리행사방해 배임죄 조문 다르니까 필요하고요. 그 다음 폭처법에서 집단 흉기 등 협박하고 집단 흉기 등 폭행은 조문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명죄하고 폭행죄 조문 다르니까 뭐다? 필요하고요. 특수강도하고 전미탐을 횡령 조문 다르니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13번까지인가요? 13번까지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를 일단 끊어버리게 되면 1번부터 13번까지는 뭐예요? 그에 나와있죠. 구속요건의 변동이 있을 때, 즉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해서 13번까지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단순 사기에서 상습 사기로 형이 가중되죠. 중한죄가 인정되죠. 중한죄가. 그 다음 특수 협박, 특수를 상습 특수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형이 가중되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고요. 단순 사실 적시보다는 허위 사실 적시가 형이 더 높죠. 그 다음에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형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형법상의 상습절도가 있고요.
특가법이죠. 특가법. 이게 상습절도예요. 이게 5조 4 1항 형법 329조 330조 그렇죠? 형법보다는 특가법이 형이 더 높아요. 그 다음 여기 미수보다는 기수가 형이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몇 번부터? 여기 14번부터 19번까지가 중한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살인죄를 폭행치사죄로 뭐죠? 이것은 축소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죄질 자체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이제 나와 있는 몇 번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3번과 관련된 거. 살인을 폭행치사로, 그렇죠? 그런 판례들입니다. 또 강간치상을 강제추행치상죄로 뭐 그런 것들 나와 있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을 단순 과실로 이렇게 바꾼 것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강간치상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주거침입 강간미수를 강제추행죄로, 그다음 폭행치상을 폭행으로, 그다음 업무상 과실을 단순 과실로 이렇게 바꾼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다? 여기까지 끊어버리면 굳이 제가 안 써도 되겠죠? 축소사실 인정함으로써 뭐다? 죄질의 질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이것도 고의범이죠? 작물보관죄 고의범입니다. 업무상 과실 과실범이죠? 그렇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거고요. 이건 적어 드릴게요. 작물보관죄 뭐다? 가로 열고 고의범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살인미수를 미수 예비음모로, 그다음 미수를 또 여기 예비음모로, 이거 잘 나와요. 실제 잘 된다. 그다음 여기 미수를 여기 예비죄로, 그쵸? 요 세 가지. 앞에 거는 고의 과실범이니까 요 두 가지, 그쵸? 전부 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요 30번부터 해서 쭉 33번까지인데 이건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여기 동그라미 4번 부분인데요. 단독정범과 공범과의 문제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지만, 그쵸?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단독범과 공범 사이에서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보시라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가. 그래서 원위치를 한번 해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단독범 공범이죠. 그쵸? 여기도 공동정범하고 방조범이죠. 이 공동정범 방조범이죠. 간접정범 방조범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자, 뭘 찾아봐야 돼요? 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대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그 밑에도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 그 밑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 밑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는 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됐고. 비교되는 것이 뒤에 나올 거예요. 비교되는 것이.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부터 저기 어딜 가보시냐면 484페이지 가보세요. 484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27번부터 해서 30번까지를 묶어보세요. 묶으셨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여기 단독범, 공범, 공동정범, 방조범, 공동정범, 방조범, 그쵸? 그 밑에 정범, 간접정범 나와있죠? 그쵸? 올라가 볼까요? 자, 파란색 한번 들어보시고, 자, 단독정범을 공범으로 나와있는데 그 밑에 걸 잘 보셔야 돼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대요. 이게 없대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요. 그랬을 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 14년도 간부시험이라든지 18년도 승진시험 전부 다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또 밑에 것도 피고인이 부인한대요. 부인한다.
공동정범을 피고인이 부인한다고요. 자신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줄곧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도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이 바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그쵸?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을 적용하였다 할지라도 밑에 방어권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봤습니다. 됐죠?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 그럼 다시 한번 원위치 한번 해볼까요? 원위치를 한번 해보시면 482페이지입니다. 쭉 올라가 보시면 자 강간치상죄를 강간으로 그렇죠? 강간으로 그럼 축소사실이죠. 축소사실 인정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강간치상을 준강제추행죄로 역시 축소사실이죠. 그렇죠? 추행치상죄죠. 추행치상죄를 추행으로 역시 축소사실이고요. 강간치사를 강간미수로 그 다음에 강간을 폭행죄로 축소사실이죠. 특수절도를 단순절도로 상습절도를 단순절도로 허위사실적시를 단순사실적시로 역시 축소사실입니다. 그쵸? 중실화를 단순실화로 뇌물수수를 수수약속죄로 그 다음에 특수강도강간 요 강도강간을 해서 강간을 빼고 그냥 강도만으로 역시 축소사실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수뢰후 부정처사 형이 높아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최단기가 1년이에요. 이것을 1월 이상이죠. 1월 이상 단순 뇌물수수로 형이 감경된 것이기 때문에 축소사실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위력자살을 단순자살로 그쵸? 감경된 거죠. 특가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이 감경된 거예요. 감경된 거. 그 다음에 강제추행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가 안 되어 있는 별표 칠하세요. 이것은 작년도 경찰시험 문제입니다. 경찰시험 문제. 그 다음 강간을 밑에 위계 등 간음으로 강제추행을 위계 등 추행으로 이렇게 바꾼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야간에 흉기 휴대한 것을 단순 그냥 휴대하지 않고 그냥 주거 침입으로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 흉기 휴대했다는 부분, 흉기 휴대를 뺀 거예요. 흉기 휴대를 뺀 것을 역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요 강도 강간에서 요 강도를 뺀 거예요. 강도를 빼고 단순 강간으로, 그쵸? 자, 강도 상해를, 이건 결합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찢어놨습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플러스 상해죄로 형이 감경됐습니다. 강도 상해죄 경합범이죠. 결합범이죠. 이것을 찢어놨습니다. 주거 침입죄 단순 상해죄로 찢어놨은 것은 형이 감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요 두 가지 묶어볼까요? 출제 잘 돼요. 여기 배임죄하고 횡령죄하고 배임죄. 이것은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기 때문에 배신설에서는 본질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출제가 잘 됩니다. 두 가지 출제가 잘 돼요. 자, 작물 취득과 보관과의 사이에 역시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실질 경합을 포괄일죄로, 경합범을 상경으로, 포괄일죄를 실경으로. 역시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죄수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진 것. 이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됐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돼요. 자, 그 다음 것은 그다지 출제가 잘 되지 않는데 간단히 볼게요. 축소 사실에 대한 법원의 재량 여부인데요. 자, 문제는 법원이 이러한 축소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 자,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축소 사실은 이 폭행은 유죄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해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지 그쵸?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론은 뭐냐면 판사 네 꼴리는 대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면 축소한 사실은 무시하고 즉 이 폭행이죠. 폭행 사실은 무시하고 본래 공소 사실이 상해죄잖아요. 그렇죠? 상해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인데요. 요 밑에가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가벼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폭행입니다. 그렇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장 변경 필요 없다 했잖아요. 앞에서 우리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실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고 봤습니다. 일단 끊고요. 근데 그 밑에 사안이 뭐 중대한다는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요. 이게 다 판사의 재량인 거예요. 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없다. 그럼 법관이 판단할 문제인데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없다가 중대한 사안을 인정한다. 검사하고 변호사 보는 입장이 다르고요. 법관 보는 입장이 달라요. 법장이 여기서 자기가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 없이도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지만 사안이 중대해서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때는 직권이라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판례 볼게요. 출제 잘 안되는데 실업범, 투약범, 기수범으로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법원이 마지막 미수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수범으로 공소 제기된 것인데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을 때 법원은 뭐한다? 미수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고 봤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 판매해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 자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로 선고할 것이 아니라 밑에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 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도 유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거 봤네요. 다음 뭐예요? 판사 재량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인정할 것인지 판사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요? 재량 여부가 인정된다. 그 밑에 횡령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배임죄로 처벌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지 않다. 직권으로 배임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그랬어요. 다음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을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12년도 승진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 된다 하더라도 당초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가 되고 그 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쵸?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봤네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 여기 축소 사실을 무시하고 본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요. 이러한 사실이라면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현재 형평과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판례. 그래서 폭행죄를 분명히 폭행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내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3번 보시면 자, 폭행치사죄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망과는 관련성이 없고 공동 가공한 바도 없다라고 했을 때 상해죄라든지 폭행죄로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했다 해서 이것도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고 봤습니다. 그 다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가 있지만 끊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죠? 뭐 사안이 중대하다 안 하다, 현재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렇죠? 사안이 중대하다, 그다음 밑에 현저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위법인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음, 특수강도 공소 사실에 인정될 수 없지만 그 종범에 관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유죄 주치는 위법이지가 않다. 내 꼴린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취지. 이것들이 판례는 거예요. 판례. 잘 안 나와요. 판사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이런 판례들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